지체선 정률 선생님 선조 교환 도열 선조가 문제 드려볼까? 아, 단이 틀렸어. 야 1번 못 풀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이 제일 어려웠던 일본 제일 어려워. 야 1번은 예고했잖아 내가. 어? 아니 제가 강의 다시 불러야 되는데 아 그게 그렇긴 해. 그래도 이건 책에 있는 문제잖아. 외우다가 먹었어요. 책에 있는 문제도 그때 풀어보라고까지 다 했을 건데. 맞아요. 난 1번 다 풀 줄 알고 이번에는 만점이 많겠군 이러고 있었는데 답은 알고 있거든요. 답만 외웠어? 지금 다 풀었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네, 좀 교정이가 풀었구나. 일단 1번 답 장력이 그 54N이고, 수직 함력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풀면 될 것 같은데. 시험 중 소란. 부정행위로 영주. 일단 5N. 아! 풀이해? 5대1이네. 아, 풀이 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자 나는 이번에 복습을 하고 왔다. 손 들어봐. 0.5점 줄게. 0.5점. 고민 맞죠? 안 했잖아. 쌤, 저 54N이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복습이 아니지. 답만 외운 거지. 저는 아, 나 진짜. 지민 복습 했어, 안 했어? 지민? 1번. 1번 했어? 1번 풀었어? 아, 너 아직 안 냈지? 보자. 선생님,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대끝 불림. 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식하고 답을 그냥 외웠구만. 그래, 이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2번 맞췄는데? 아니, 저기 3번? 3번 맞췄고. 2번 틀렸고. 좋아, 2점. 6이라고 쓴 거 맞죠? 물체가 질에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가라는 게 지금 물체가 지렛대에 얼마만큼의 토크를 걸어주느냐, 그거죠. 근데 그거는 힘을 가해도 안 가해도 똑같지 않아요. 왜? 아, 저기, 손? 예. 손 말고, 물체. 근데 그러면 힘 방향이 약간 달라지니까 모르겠다. 알겠긴. 방향하고 무슨 상관이 뭐 있어? 그럼 이거 상관없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방향이 왜 바뀌어? 안 바뀌는데? 슬슬 걷어야. 빨리 줘. 근데 이제 3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지. 이게 3번 틀린 사람들, 3번은 진짜 이거 두개 굽혀서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있을 줄. 아이, 토크 뭔데, 토크. 완전 쉽네. 와. 아니면 둘이 곱한 다음에 밑에 나는 거죠. 두 개가 이거잖아.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힘 얼마 주고 있어? W가 30N. 근데 이게 몇 cm래? 20. 20cm니까 밑으로 고치면 0.2m. 0.2m.
왜냐면 이거 미터 단위, 뉴턴 단위로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야? 뭐야 진짜 웃기지. 와. 이거 그냥 쓸 얘가 이 막대 이 회전을 얼마나 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냥 쓸 아니 저 칠판 보면 안 돼요. 너는 3번 틀린 걸로 할 거야. 선생님 저 풀었는데요 이미. 아까 풀었는데요. 아 그래? 저 1번만 풀면 돼. 1번이랑 3번 풀면 돼요. 안 돼, 시간 초과. 안 되겠어. 저 54N. 이건 틀렸고, 선생님 그냥 뺏읍시다. 너 2점 줄게, 2점, 2점. 약탈 2점. 선생님. 2점도 많이 준 거야. 4번. 안 해, 2점, 2점. 끝. 네, 시간 초과. 자,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보시면 지금 이제 4번 풀었어요. 4번에 F5는 6.4 뉴턴미터 그리고 FP는 20.4. 땡. 땡이야. FP는 아, 땡.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요 지점까지 0.5m 막대가, 그 다음 여기가 0.1m.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0.1m.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0N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뭘 이루고 있습니까? 물체 평형을 이루고 있죠.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평형이 되려면. 회전도 안 해야 되고, RCM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힘이 어떤 힘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봐봐. 지금 이 막대가 있지. 그지? 막대가 있으면 막대는 지금 무게가 이 중심에서 이렇게 걸릴 거야. 그죠? 이게 몇 뉴턴 걸리죠? 5뉴턴이네. 무게가 5뉴턴인 막대라고 했으니까 5뉴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 지점에 얘가 20뉴턴이니까 아래쪽으로 20뉴턴 이렇게 걸리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면 봤더니 요 줄에 걸리는 장력 T가 걸리고 있죠. 그죠? 근데 T가 비스듬하게 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자, 분해를 해봅시다. 분해를 하면 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봐봐. 요 힘과 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힘이 있으니까 얘네와 얘가 평형을 이루면 되죠. 맞아. 그죠? 자, 그런데 요 녀석하고는 평형 이룰 게 어디 있어? 안 보이죠? 뭐가 평형을 이루냐면 이 힘 때문에 막대가 이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걸 막아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벽이 얘를 받쳐주는 힘. 이게 뭐가 된다? 수직항력. 이게 수직항력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면에 수직적인 힘, 떠받치는 힘이 있는데 이게 수직항력이다. 그러면 힘이 지금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그죠?
요 위쪽 방향 힘과 요 아래쪽 방향 힘 두 개랑 같아야 되겠네. 그죠? 이게 뭡니까? 힘의 평형 만드는 식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돌림힘 평형은, 자, 돌림힘의 그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은 어디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벽이랑 맞다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가 좋을까? 도는 데가 니네 마음대로. 자, 니네 마음대로면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하는 거? 제일 편한 곳에다가 정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눈 찔렸다. 잠시만. 따가워. 눈이야. 눈 아파. 뭐야.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우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회전축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힘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그 힘이 있을 거야, 토크가. 그것이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장력을 구해야 되니까 이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얘랑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돌림힘 평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5N인데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걸 그냥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는 마이너스 또는 이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자, 먼저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전체가 0.6m짜리 막대예요. 그러면 중앙이니까 뭡니까? 5 곱하기 0.3 맞나요? 균일한 막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서 걸리니까 0.6만큼 걸리겠죠? 그죠? 0.6. 그래서 더하기 20N 곱하기 0.6m. 회전 방향이 이제 요거밖에 없죠? 이쪽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이쪽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은, 자, 요게 뭡니까? 요거. T 사인 30도. 그죠?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거리가 회전점에서 원점에서 0.5m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t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1.5. 요게 12. 그러면 13.5네요. 그죠? 요거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t죠. 그죠? t는
13.5 곱하기 4. 13.5 곱하기 4. 얼마? 여기 54인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요게 54N인 걸 알았으면 요것도 구할 수 있죠, 바로. 그죠? 요게 뭡니까? T 코사인 30도죠? 그죠? 요 힘이 무엇과 같은 거야? 요 힘과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N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N은 T 코사인 30도와 크기가 같다. 그죠? 자, 요게 54고, 요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계산하면 27 루트 3. 요게 답이 되겠죠. 그죠? 책에는 이제 저 소수점으로 루트 값을 다 곱해가지고 내놓은 거지만 우리 손계산으로 하면 그게 나올 수 없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나와야죠, 손계산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2번도 뭐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무판이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선생님이 쉽게 내줬는데, 자, 요거 5N, 여기가 각도가 30도, 그죠? 그 다음에 요게 10cm. 단위 때문에 틀린 사람들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뭐 이쪽으로 요 힘하고 요거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5 사인 30도. 그러니까 이거 2.5죠. 그죠? 2.5 곱하기 0.1m.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0.25 뉴턴 미터입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줄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항상 수직이어야 돼요. 항상 수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고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겁니다. 요걸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4번. 자, 4번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O점이고, 여기가 P점이야. 그지? 자, 여기 2kg짜리 막대고, 여기가 4m, 여기가 5m.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면 이게 F0 이렇게 작용하겠죠? 받쳐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받침점이 P점에 작용하면 이쪽으로 F, P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치? 그러면 먼저 힘의 평형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한번 보자. 지금 이 나무 막대 중심에 걸리는 힘이 있을 거야. 그치? 얼마나?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여기에 20N 걸리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전체 5m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2kg짜리 물체니까 아래쪽으로
요것도 20N 이렇게 걸리겠네요. 자, 힘이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 그죠? 그러면 힘의 평형, 요걸로 하면은, 아래쪽 거, 위쪽 거니까, 위쪽 거 F0 플러스 FP는 20하고, 요거 20하고 더할까? 40이네. 그죠? 요식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림의 평형 하면 되겠죠? 뭐 해줄까? 아무데나 잡으면 되죠? 어디다 잡는 게 좋아? 얘를 없애주면 좋겠죠? 그죠? 왜? 두 개가 미지수니까 미지수 두 개 다 살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뭐 여기다 잡아볼까? 자, 여기다 잡았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돌리는 거 뭐 있니? 20N에다가 얼마? 2.5 곱하면 되죠? 그죠? 5m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방향이니까 20N 곱하기 5m.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뭐가 있어? FP 요게 4m네. 4m. 여기에서 요거 구하면 돼. FP 구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끝이네. 그죠? 해보세요 빨리. 얼마 나오는지. 잘 찍혔는지 봐야지. 또 이상하게 찍혔다. 지민이 얼마 남아? 응? 35? 35 아닌데? 얼마 나와요? 7.5. FP 37.5N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F0는 그러면 얼마야? 2.5N. 그죠? 37.5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시험 대비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123페이지 가봅시다. 예. 123페이지. 여기 이제 기체의 분자 운동 쪽입니다. 이제 단원 또 넘어갔어요.
자, 이쪽 내용은 화학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근데 물리에서 중요하고 화학에서 중요한데 양쪽에서 다 어려운 부분이야. 어렵습니다. 특히 물리 쪽에서는 이거 통계 연력학으로 원래는 다루는 분야라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좀 너무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조금 골라내고 적당히 봐가지고 진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조금 나갈게요. 자, 먼저 이제 온도와 열. 온도부터 한번 봅시다. 온도는 우리 좀 잘 알잖아. 그죠? 온도의 뜻은 뭘까요? 따뜻한 정도.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숫자로.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의 이제, 온도고. 온도는 왜 나타날까? 온도라는 거 혹시 왜 나타날까? 온도. 열 에너지. 무엇의 열 에너지?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응? 그냥 있는데 왜 열 에너지가 나와? 애초에 열 내에 있었고 그냥 그 열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열 에너지가 왜 생길까? 다른 에너지에서 전하면서 응? 누가 방출해? 물체? 빅뱅. 얘도 온도가 있죠. 예. 얘가 온도가 있다는 건 열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 얘가 왜 열 현상이 있죠? 아니 이스크에서 존재할까요? 존재한다고 다 열 현상이 있나? 예. 있지 않아요? 존재하면 열 현상이 있어요. 네. 근데 존재하면 왜 열 현상이 있지? 존재만으로 열 현상이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받아들입시다. 뭐 공미야? 그냥 받아들이게? 자,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입자는 뭐 원자가 되겠지. 근데 이 입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운동. 그쵸, 운동을 하죠. 입자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죠? 입자의 운동.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하길래 입자의 운동이라고 할까? 배운 적 없니? 중1 때, 그럼 잠시만. 니네는 지금, 새 교육과정 아니잖아, 니네. 네. 헌 교육과정이잖아. 아니 쌤 그죠? 새 교육과정 보니까 1학년 때 벌써 그 막 열팽창 그런 거 배우는데. 그걸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순서만 계속 바꾸는 거야, 순서만. 왠지 좀 기분 나쁜데 우리도 아직 안 배운 걸. 순서만 바꾸고, 용어 조금 바꾸고, 뭐 조금 뺄 거 빼고, 더하는 건 잘 없어요. 계속 빼기만 빼. 조금씩. 그래서 니네는 굉장히 조금 배우는 거야. 니네보다 훨씬 위쪽 선배들은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근데 왜 빼는 거예요? 힘들까봐. 애들이 공부 때려칠까봐. 아는 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자꾸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A, B, C, D, 이 과정이 있어야 한 단원을 배운다라고 쳐보자. 그지? 예. 근데 자꾸만 교육 과정에서 B를 없애고 D를 없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퐁당퐁당 하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그래, 외워라. 어쩔 수 없다고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외울래? 아니면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리로 가잖아.
그럼 애들이 그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그래. 안 할래요. 그럴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요, 진짜. 니네 전기할 때 오음의 법칙 막 배우고 했잖아요. 예. 저항의 합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빼버렸단 말이야. 합성저항. 저희 배웠는데요. 저희 어떻게? 계산할 줄 알아? 저희 그 유도 과정까지 다 배웠는데요. 병렬 중.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 저희 학교 쌤한테요. 아, 그래? 그럼 이거 계산해봐. 저 위에 거 아래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 자, 이거 2옴, 이거 4옴, 6하면 되잖아요. 2옴, 자, 3옴. 2분의 4, 2분의 4. 아, 니네 다 배웠어? 저는 어. 1.5, 4.5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네. 이거 원래 이거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고, 이게. 교과서 있잖아요. 있는 교과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니네 있었어? 아니 저 잘 모르겠어요. 니네 없었을걸? 니네도? 이건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지, 그냥. 우리 쌤 최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쌤들도 봐봐. 빼놓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학교 쌤이 해주면은 어때? 해야지. 시험에 나올까봐. 근데 학원 쌤이 해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죠? 입자의 운동 증거가 있나? 예. 뭐가 있죠? 확산. 증발. 그렇죠. 확산과 증발 해가지고. 자,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확증. 뭡니까? 모든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큰 입자 말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매우 작은 입자들은 항상, 그렇죠,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그렇죠, 스스로 운동해요, 스스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야. 입자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운동이 활발해지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이게 느려지면 에너지가 적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탁 치거나 손바닥 탁 치면 어때? 아프면서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죠. 탁 칠 때 이 에너지가 이 손바닥에 있는 입자들 있잖아. 얘네들의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그거 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야. 조금 있으면. 때리면부터 막 여기 때리면 이게 부어하고 딱딱해져서 다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칠판에다가 이거 팍 뭐 세게 치면은 여기가 뜨거워지죠. 네? 얘도 부어서 그런가? 망치 같은 거 쇳덩어리에다 막 치잖아. 그러면 쇳덩어리 어떻게 돼? 팍 그렇게 살아오잖아. 나의 이 에너지 있죠. 그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꽉 이렇게 바꿔준 게 어떻게 돼? 입자의 열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라는 것은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절대 온도 0도가 0켈빈이잖아. 0켈빈이면 마이너스 약입니다. 약 213도씨 정도 되죠. 예.
이런 물질이 있어요? 아니요.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운동이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런 물질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74도씨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어요. 잠깐만요. 뒤로 움직이는 거 잠깐만요. 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이게 아니라. 저 아니, 절대 온도라는 게 제가 마이너스 273.15도였나? 맞아.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켈빈을 켈빈을 도시를 켈빈을 나타낼 때도 항상 뒤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점 제의가. 이거는 약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준 거고, 원래는 0.15인데, 간격이 있잖아. 그러면 그 간격마다 다 0.15로 붙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요렇게 두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도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상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1도의 1도에서 0.15도의 그 오차 있죠? 그죠? 그게 엄청나게 큰 뭔가를 나타내느냐? 다른 수치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럼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죠. 그건.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끝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10에 34승 켈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주 초기에 막 이랬어. 우주 초기에 그 빅뱅 초기에 온도가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온도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3켈빈. 거의 2.7 켈빈 정도 돼요, 지금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면 뭐 마이너스 271도 부근이죠? 그죠? 뭐 요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주의 온도가 우리가 아는 낮은 온도 중에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의 온도보다 더 낮은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근데 이 우주의 온도가 0켈빈이 되느냐? 아니겠죠. 수렴하겠죠. 0에 수렴하는 수렴. 수렴된다는 것은 0은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계속. 근데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만 할지, 다시 수축할지, 뭐, 수축했다, 다시 팽창했다, 막 난리 칠지, 바운딩 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런 거 알고 싶어갖고 수조 원 들여갖고 막, 위성 띄워갖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우주에서 어떤 값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우리의 우주는, 누군가의 컴퓨터이다. 시뮬레이션 우주. 뭐, 근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 엄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블랙홀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론적인, 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증명할 길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학은 증명이에요, 증명.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촉근 이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이런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는 이유는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빅뱅 우주론을 우리는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빅뱅 우주론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배우느냐?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증거가. 뭔데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1 우주에 있는 게 3대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근데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교과서에도 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측된 우주론 중에서는 그게 가장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보고 일정 부분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모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다 우주로 빠졌구나. 자, 어쨌든 온도는 지금 너무 많이 갔다. 망했다. 너무 많이 갔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온도 종류가 있죠? 온도. 자, 온도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온도를 몇 가지 우리가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섭씨 온도, 그 다음 화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화씨를 쓰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섭씨 온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모든 나라에서 쓰죠. 모든 나라. 뭐 하는 나라? 과학을 하는 나라에서. 모든 나라는 안 되겠네. 과학 안 하는 나라가 있나? 있을래나? 부족 국가 뭐 이런 거. 절대 온도를 씁니다. 그러면 자, 섭씨 온도는 뭘 얘기하느냐? 요거는 물입니다. 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물 끓는 점하고요. 어느 점이 있겠죠? 요거를 몇 도씨로 잡았느냐? 100도씨, 요거 0도씨 해서 이 사이를 몇 등분? 100등분해서 쓰는 겁니다. 요걸 100등분. 자, 얘는 물에 끓는 온도를 212도씨, 요걸 32도씨에서 요거 몇 등분? 180등분 해서 쓰는 겁니다. 얘는 요겁니다. 분자 운동. 분자 운동 가지고 저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절대 온도는 누구의 눈금을 같이 쓴다? 섭씨 온도의 눈금. 요거 100등분한 눈금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요거 환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환산식이. 섭씨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셀시우스. 셀시우스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섭씨라고 불렀어요. 오. 김씨, 박씨, 최씨, 섭씨. 필 중국. 그래서 섭씨 온도가 된 거예요. 자, 요거는 누가 주장했느냐?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파렌하이트 얘기했는데 파렌하이트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화씨. 그래서 화씨 온도가 됐어요. 성씨처럼 부른 거죠. 자, 그래서 환산식만 한번 해볼게요. 절대 온도는 자, 섭씨 온도랑 어떤 관계가 있죠? 자, 요것만 해봅시다. 이게 0도실 때 마이너스 273도씨죠? 예. 그럼 이게 273도씨면 요거 0도씨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절대 온도로 바뀔까?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할까 뺄까? 273을 더해요.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0도씨에다가 273 더했더니 이게 되잖아. 여기에다가 273 더하니까 이거 되네. 배울 거야? 이 관계만 알면 되잖아. 그죠? 외우겠나? 해야 되는데, 뭔가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딱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억 안 나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바꾸는, 게 있는데, 거기, 식이 하나 잘못되어 있을 거야, 책에. 참고란 보입니까? 참고란에 뭐가 이상하죠? 식 두 개가 있는데? 고쳐봐라. 이상해 이게.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왼쪽 게 맞습니다. 왼쪽 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일단 32도부터 시작하잖아. 화씨는. 그지? 그래서 화씨는 32를 먼저 더해줬죠. 그죠? 섭씨보다 32도가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섭씨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되느냐? 섭씨 온도는 100등분. 그죠? 얘는 180등분이야. F 대 도C. 요게, 도 F, 도 C인데, 요게 180 대 100이죠. 그죠? 그럼 요거 나누면 얼마야? 맞니?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F는 5분의 9 도씨죠? 그죠? 이게 나옵니까? 비례식으로 하면? 근데 이미 32만큼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5분의 9. 오케이? 그러면 왼쪽 거 제대로 고쳐보세요. C로. 운이 너무 좋은데. 뭐가 잘못됐어? 9분의 5요. 5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5 가로 F-32가 돼야 되겠죠? 예. 그죠? 자, 됐어요. 근데 이거 어느 책이에요? 이거 하이탑이야, 하이탑. 이거 하이탑이에요. 아이템이에요. 옛날 하이탑이에요? 아, 언제적 하이탑이냐 하면, 유물이구만.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보는 거야. 이 쌤이 공부하는 교재로. 아니, 그건 아닌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요 버전이,
나와 있을 때였어요. 나 있을 때요. 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몇 학년 거예요? 고3들 보는 거죠. 선생님 때는 이걸 봤어요. 선생님 때는. 근데 그러면 요즘 고3들은 그럼 이런 걸 이런 거 안 배우죠. 안 배워요. 어, 그럼 뭐 많이 안 쉬운 배우죠.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걸 할 수 있고 어? 오래돼서. 아니 어쨌든 이게 최소 30년 이상 된 버전입니다. 30년 이상. 지금보다 모자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하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계속 빠지는 게 많다고. 그죠? 지금 하이탑 물리2 과정 이런 거 보면 옆책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학원에서는 요걸 가지고 선생님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 그죠? 선생님이 이거 선정한 게 아니고 니네 이미 하고 있던 게 이 책이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어디서 공부해 오셨어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럼 막 나는 학원에서 이렇게 주는 교재 그냥 보고 수업하는 사람이고 귀한 거였네.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나 용어가 좀 구식인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선생님 좀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그거 할 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물리라는 부분을 이건 거의 일반 물리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알겠어요? 일반 물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거의 다 있어요. 고급물. 거의 90% 일반 물리는 대학 물리입니다. 대학. 대학에서 배우는 거. 근데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고 여기 90% 이상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일반 그 고등학교 교재 있죠? 그죠? 요즘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교재, 하이탑 말고 일반 교재는 선생님 볼 때는 한 60% 정도? 이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60%.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물리 교재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요거까지 하면 이제 보자. 이게 지금 잘라서 하는 거라서 요거 하면 이제 전자기학하고 파동화학이 있는데 그거 두 개씩 자르면은 한 4개 정도 남았나? 자르기 나름인데 선생님 두 개씩 자른다 치면 한 4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교재 두께로 한 4개 분량? 그 정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좋은 것이 좀 많잖아. 많이 들어가 있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는 니네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거 가지고 가고를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알겠어요? 가고 준비는 원래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등에서 조금 심화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준 되면은 거의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다 또 대비를 해주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가고를 가서 여러분들이 못 쫓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서 쫓아갈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가고에서
내신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을 다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 중학교 심화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요 안에서 다 중등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 3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요걸 차근차근히 잘 따라가다 보면 중학교 때 내신 하는 것 중에 이거 이미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차츰차츰. 그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다 받아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열 있죠? 온도와 열. 저기 밑에 보시면. 자, 이거 온도 자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얘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 해갖고 또 따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연력학 제2법칙 해가지고.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외부에서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억지로 반대로 주지 않는 이상 외부의 에너지가 투입 안 되면 항상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반대로는 안 갑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러면 요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많은 열이 많은 곳에서 열 적은 곳으로 간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틀립니다. 왜요? 열이 많은 곳은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요. 아닐 수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바닷물. 바닷물 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터뜨려도 바다의 온도 1도 못 올릴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1도 넘게 올렸잖아요. 그거 달리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낀 에너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터뜨린 것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썼다고요. 뭐 히로시마 원폭 수백만 개 보다 더 썼어. 지구 온도를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200년 만에 이렇게 몇 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 중에 온도가 이 정도 오른 적은 많거든요. 많은데 그 기간이 수만 년, 수십만 년 막 이렇게 걸렸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단 200년 만에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기간에 기후 변화를 우리는 겪어야 돼요. 변화를 예측을 하면은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는 아닙니다.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의 물체랑 낮은 온도의 물체를 이렇게 접하게 하면, A랑 B를 접하게 하면, 여기에서 온도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얘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얘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열 평형 상태. 자, 그런데 미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맞죠? 거의 뭐 원자 수준 막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왜냐면 이 온도가 높은 애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입자들의 온도가 다 똑같으냐, 활동성이 다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활발한 애들이 많아요. 얘보다 활발한 애들이 훨씬 많아. 그러나 여기보다 활발도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네? 막 수업 시간 이런데 보면 애들 활발한 애들도 있지만 계속 자는 애들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서도 자 굉장히 활발도가 떨어지는 곳이지만 이 중에서도 지나치게 활발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애들 가감을 다 하고 나면 R자 이동 이렇게 일어난다. R자 이동.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R자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의 R자 이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도 남는 게 이쪽으로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쪽으로 많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는 있지만 그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열평형 상태입니다. 없다도 맞아요. 없다도. 종아리 줄 알았어. 겉으로 봤을 때 없다.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양이 서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됐죠? 자, 여기는 책을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모든 물체는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 거기 124페이지 제일 위에 이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그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심하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의 분자는 온도가 낮은 물체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접촉하면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큰 분자는 에너지가 작은 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죠? 그리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으로부터 온도가 낮은 곳으로 물체를 통해 이동해 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이다. 물체에 열을 주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빼앗으면 물체의 온도가 내려간다.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가 있는데 열 자체가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줄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줄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열량 단위는 특별히 얘만 쓰는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로리나 킬로칼로리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 얘기냐면 1kcal. 자, 1kcal는 뭘 의미하느냐?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요건 좀 적어 놓을까? 자, 1kcal의 뜻입니다. 1칼로리가 되면요, 물 1g 돼요. 물 1g. 물입니다, 물. 중요한 포인트가 물. 그 다음에 1kg, 1도씩.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 기체가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할 때
열을 가지면은 그냥 쭉 운동하다 다른 애랑 부딪히면 딱 이렇게 튀겨나가는 거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막 튕겨나오죠. 튕겨나오죠. 아니 근데 그 속력 일정이에요? 속력이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 배웠죠? 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속력이 달라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배운 건 어떻습니까? 직선상 운동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딪히면 평면상 운동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벡타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벡타 계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궁금해. 열이 있다고 해서 그 운동량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걸 또 운동량 보존을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속도를. 열이 있으면 그냥 움직여요? 열이 있으면 그냥 움직여요? 어떻게 모든 물질의 구성 입자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다 움직이고, 이 공기들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물 가만히 있어도 그 물 입자들은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죠? 얘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 계속 지고 있었으면 좀 따뜻해지죠? 그럼 더 빨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식겠죠? 그러면 그 운동이 느려지고, 그리고 그 운동이 더 느려질까? 아니죠. 왜? 지금 요 공기하고 열 평형 상태가 되면 공기의 온도랑 얘의 온도가 같아져요. 그럼 더 낮은 물체하고 접촉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온도가 더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 입자 운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낮은 물체가 닿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만큼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또 둔해질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나?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킬로칼로리 있죠? 칼로리. 칼로리, 1칼로리는 줄로 바꾸면 4.2줄에 해당됩니다. 약. 알겠죠? 그래서 요게 킬로가 붙으면 공 3개가 더 붙죠. 그죠?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1000배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죠?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4190줄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2줄. 알겠죠?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요 위에 걸. 요걸 많이 씁니다. 열의 일당량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여기에서 잠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딴 거 없고요. 아까 고내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돼 있으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고온은 열을 잃었을 거고, 저온은 열을 얻었겠죠. 그 양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야.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쪽은 다 단열 상태고 A와 B만 서로 열을 주고받는 상태다 라고 하면 A가 잃은 열이 B가 얻은 열과 같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A가 10만큼 열을 잃었어도 B 쪽으로 2만큼 갈 수 있고 3만큼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열이 안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얘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열량과 비열 요게 있는데, 열량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저 처음 배워요. 자, 열량은
이거는 외우세요. 자, 요건데 기호 같이 외웁니다. Q가 열량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c입니다. 대문자 c도 쓰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스몰 c. 그 다음에 m 질량. 그 다음 온도 변화니까 델타 t. 예전에 이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죠. 바베큐는 씨암탉으로 하죠. 씨암탉.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적도 있고. 바베큐는 뭐야? 바베큐는 씨암탉. 씨암탉 알죠? 씨암탉. 씨암탉. 외우는 건 뭐 억지로 외우는 거잖아, 우리가. 말만 들어서 막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기호 딱 외워지겠죠? 그죠?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 따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비열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열식은 비열은 이렇게 되면 M 델타 T분의 Q죠. 일단 비열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 아는 단위야. 그대로 써. 그럼 돼. 킬로그램. 자, 어떤 거? 요거부터 할까? 자, 킬로그램 했다. 그럼 요거는 뭐 쓰면 될까? 킬로칼로리. 그렇지. 킬로그램이면 킬로칼로리고, 그램이면 칼로리 쓰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켈빈. 도시로 할까? 켈빈으로 할까? 켈빈. 온도 변화니까, 눈금 간격이니까 둘 다 돼요. 둘 다 돼. 도시로 해도 되고, 켈빈으로 해도 돼요. 그죠? 이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나누기 킬로그램 도시. 그래서 요거 둘 다 분모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고. 알겠죠? 자, 식만 일단 더 정리를 해 드릴게. 자, 여기에서, CM. 이게 델타 T분의 Q죠. 그죠? 요 CM. 요거를 우리는 뭐로 얘기하느냐면, 대문자 C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열 용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열 용량. 열 용량. 비열하고 열 용량만 간단하게 조금 얘기할까? 둘이 뭐가 달라요? 설명해 줄게. 자,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값이에요. 물질마다. 특성이 되는 거야. 즉, 어떤 얘기냐면, 물하고 뭐 기름이 있다라고 해볼게. 근데 비열이 얘는 1입니다.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고 얘는 0.5라고 해볼게요.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은 1kg을 1도씨 올리려면 얼마의 열을 가해줘야 된다? 1kcal의 열을 가해줘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기름 1kg을 1도씨 올리고 싶으면 얼마만 줘도 된다? 0.5kcal만 줘도 된다. 그 뜻이잖아. 누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물질이에요?
기름. 그죠? 그 얘기는 식을 때도 누가 빨리 식는다? 기름. 온도 변화가 누가 잘 일어난다? 기름.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닷물과 해변가의 모래. 어떤 게 온도 변화가 심합니까? 모래가 심하죠? 낮에는 뜨겁고 맨발로 못 다니고 밤에는 엄청 차갑고 그죠? 물은 온도 변화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약 70%가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죠. 그래서 무엇에 유리하다? 체온 유지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기름으로 돼 있으면 훨씬 온도가 잘 변할 거야. 주변 온도 변화에 따라. 그런 것이 비열입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 하면 다 비열이 1이고 기름 하면 다 0.5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물끼리 비교할 때 봐봐. 물 1kg하고 물 2kg을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선생님 근데 혹시 이거 그 앞에 거 책 답지 있으세요? 왜? 그거 복사해 주시면 안 돼요? 저기 파는데? 저기 데스크에